일단은 보면 2020년도 이거 동사고 문제가 아주 어려웠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첫 번째가 문항수가 좀 많죠. 이렇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문항수가 좀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속도 자체도 좀 빨리 올리셔야 돼요. 계산 속도 자체도 빨리 올리시고 내용적인 거 정리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막 되게 킬러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단히 어렵다거나 막 말도 안 되게 문제고 진짜 전교생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없고, 그냥 이제 뒤쪽에 뭐 몇몇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평이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문항수가 좀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자 2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이제 2번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식을 세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1x 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요 식 자체를 그냥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얘로 그냥 나누시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해서 나눠보시면 몫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나머지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값 자체가 이제 얼마냐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됐니?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요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요걸로 그대로 나눠버리시면 이 몫이 뭐냐에 상관없이 이 전체 값은 제로가 되죠. 그럼 이 전체 값은 제로가 되니까 요 나머지가 그냥 뭐가 되냐면 이 식의 값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는 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숫자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숫자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직접 나누세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괜히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눠버리시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나머지가 정답이 되고요.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문제 정답은 1이 나오면 돼요. 1이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좀 넘겨볼게. 이제 7번을 보자.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되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9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9의 5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9의 7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의 9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뭘로 나눈 거냐면 2020으로, 요 2020이라는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잘 봐. 항상 숫자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2019라는 게 있고 여기에 202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몇 개 차이가 나냐면 하나 차이가 나는 거야. 됐니? 그럼 얘가 하나 차이가 나니까 요 식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자 이렇게 바꿔볼게. 요 2019의 세제곱 있죠. 그럼 2019의 세제곱을 내가 2020의 세제곱이다 빼기 1을 한 것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됐니? 그러면은 요 나머지 식들도 전부 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도 2020의 빼기 1의 세제곱, 5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20에서 빼기 1을 한 것의 7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20에다가 빼기 1을 한 것의 9제곱이라고 이렇게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바뀌겠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나는 뭘로 나누는 거냐면 2020이라는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됐어요? 202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2020이라는 숫자를 내가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해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럼 얘를 x라고 놓을까? 뭐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를 x라고 놓으시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x-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1의 5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x-1의 7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1의 9제곱의 형태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얘를 뭘로 나눈 거냐면 x로 나눈 거죠. 그죠? x로 나눈 거야. 그럼 x로 나눈 다음에 뭔가 몫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지. 되니?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 나머지라는 게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 식을. 그럼 x 자리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쓰려면 뭘 해야 되냐? 0을 대입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를 0을 싹 대입을 해. 그럼 0을 싹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x 곱하기 네모에서 몫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죠. x 자리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나머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요 나머지라는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 문제를 딱 봤더니 답이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여기에다가 원래 숫자가 2020이죠. 그죠? 그럼 원래 숫자가 2020이라는 것을 더해 주시면은 얘가 얼마가 돼? 201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정답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음수 나왔을 때는. 됐어? 그래서 나머지가 음수 나왔을 때는 원래 나누는 식의 숫자 그대로 한 번 더 더해 주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전혀. 알겠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되죠. 그냥 2019를 x라고 놓고 얘를 따르게 봐도 돼요. 아시겠나요? 2019를 x라고 놓고 요 숫자를 x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됐지? 예, 그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2020년 동상고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은요. 자, 문제에서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분의 1이 6분의 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1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C 플러스 A분의 1이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순환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AB, BC, CA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순환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순환형을 해결을 하실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세 식을 합쳐보는 게 좋습니다. 합쳐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다 더할 수도 있고 다 곱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B, C, CA가 반복이 될 때는 세 개의 식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각인데 요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C분의 그 다음에 더하기 A, B, C 더하기 A, B, C분의 1이다라는 요 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할 거냐 곱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A, B, C라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세 개들 그 다음에 A, B, C분의 1도 여기에 있는 세 개들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되니까 쌤은 요 식을 싹 다 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를 싹 다 곱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써봅시다. 자, A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B 더하기 C분의 1이라고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해서 써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 숫자를 다 곱한 거죠. 좌변과 우변을 그대로 곱해준 거니까 요 값 같은 경우에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분은 안 할게요. 6분의 10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해보냐? 어쩔 수 없이 전개는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하나는 A, B, C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를 그대로 곱하시니까 A, B, C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3개씩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 식의 형태까지 마무리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자 이쪽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C분의 1까지라고 해서 요렇게까지가 전개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싹 시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이 요 자리에 딱 생긴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ABC 더하기 ABC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계산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요 A라는 것을 이렇게 넘길게요. A를 넘기고요. B도 마찬가지로 넘겨보고 그 다음에 C라는 숫자도 똑같이 넘겨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셋을 더할게. 그런 다음에 셋을 더하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써보시면 6분의 5 마이너스 A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 더하기 2 마이너스 C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5 1 2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이 자리가 6분의 23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이고 A랑 B랑 C랑 더한 것이 딱 묶이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라는 요 자리에 마이너스 ABC라는 형태가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ABC와 정확하게 지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따라서 요식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시면 얘를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쪽에다 써놓은 노란색 네모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 6분의 23이라는 이런 형태까지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네모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기 때문에 끝났네. 요것만 넘겨가지고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13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A, B, B, C, CA 이렇게 돌아가는 식의 형태가 나온 거고 따라서 얘는 3개의 식을 합치는데 뭐 3식을 전부 다 변변 더할 수도 있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2개를 곱해서 보는 형태까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되나요? 자,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14번 문제까지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16번 볼게요. 자, 16번 갑니다. 16번은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그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문제에서 복소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켤레 복소수 바제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봐봐. 기억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기억에서 Z라는 것과 바제트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우리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Z라는 값을 우리가 A 플러스 BI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풀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켤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면 바제트라는 친구가 A-BI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오는 형태인데 얘가 문제에서 뭐냐면 양의 실수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근데 얘는 틀렸죠. 얘는 왜 틀렸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Z라는 숫자가 0이라면 그죠? Z가 0일 수 있죠. 문제에서 Z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지? 그럼 Z가 0이라면 바제트도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 더하기 0이 돼버리니까 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의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 또는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자, 니은 가볼게요. 니은 문제 보시면은 Z에서 바제트를 뺀 게 0이래. 그러면 Z에서 바제트 뺀 거는 뭐가 나오냐? 자, 그대로 빼버리시면 얘는 순어수의 구조가 나오죠.
순허수의 구조가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 순허수가 제로래요. 그럼 순허수가 제로라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에서 주어진 복소수의 소수 부분이 제로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에서 Z는 실수다라는 말은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니은이 참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문제를 보시면은 Z제곱이 뭐냐? 음의 실수래요. Z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러면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경우를 쌤이 알아두셔라. 우리 복소수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 Z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요 Z는 순허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Z가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Z가 순허수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얘기와 같겠지. 되니? 그럼 실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는 이제 뭐야? ZI도 음의 실수다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ZI도 음의 실수냐라는 건데 자, 얘도 틀렸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에서 Z가 순허수긴 해. 순허수야. 근데 마이너스 2i라고 해봐. 순허수 맞죠, 이거? 그죠? 자, 순허수 맞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Z 곱하기 i를 해요.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i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i 제곱은 얼마야? 2라는 숫자가 나와서 얘는 양의 실수의 형태가 돼버리지. 됐니? 그럼 음의 실수가 아니네요? 틀렸죠. ZI도 음의 실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뭐가 돼요? 니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0번 볼게요. 20번. 20번으로 넘어가 볼게. 20번 봅시다. 20번은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죠.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 복소수 거듭 제곱하면서 내가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려면 유명한 모양, 즉 자주 나오는 모양들은 좀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장에서 풀어낼 때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좀 외워주실 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복소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알파랑 베타를 더한 다음에 n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뭘까? 요거를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에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냥 더하세요. 얘는 그냥 더하면 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게 각각이 더해지는 형태를 보시면 자, 일단은 한 방에 쓸게요. 자, 분모가 4로 바뀝니다. 됐니? 두 개를 더하시면 왜?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을. 알겠어? 그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한다 생각하면은 걔가 얼마가 돼? 2가 되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분모는 4로 통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해지겠지.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곱하기 자,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i가 이렇게 곱해질 거야. 베타의 분모에 있는 게 더하기. 자, 더하기. 이쪽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원래 있던 숫자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추가되는 숫자가 뭐냐면 1 플러스 i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하면 돼? 전개해가지고 싹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계산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그 계산을 한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결과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됐니?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잘 봐. 자, 쌤이 두 가지 정도는 좀 확실하게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x라는 것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형태다. 요렇게 나오는 애가 있었지. 자, 그러면 요 앞에 부호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세제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오는 구조가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됐니?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시자는 거야. 이걸 언제 다 제곱을 하고 있냐고. 1이 나올 때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였냐면 x가 이번에는 2분의 1이죠. 그냥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형태가 되는 거라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x 세제곱이 얼마냐? 자,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부호 반대로 써서 마이너스 1입니다. 요렇게 가자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x세제곱이 1이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형태야? 그럼 여기를 봐볼까? 다시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런 형태가 나왔고 얘가 1이었죠. 그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세제곱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가 되네. 그러면 얘는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6제곱을 하면 처음으로 1이 나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를 직접 니네가 다 제곱을 막 하고 있잖아. 그럼 답을 맞았을지언정 시간이 모자라다. 알겠어? 학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자, 니네가 물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해. 근데 빨리빨리 제껴서 넘어갈 게 필요하면 그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니네 봐봐서 알잖아,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부족하단 말이야. 알겠니? 훨씬 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내가 빨리빨리 계산해서 정확하게 넘어갈 거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건 암기를 하셔야 돼. 알겠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22번 보세요. 자, 22번을 보시면 갑니다. 얘는 서로 다른 정수 A, B, C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9 x 더하기 3n이라는 애가, 자,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다른이야. 그리고 정수야. 서로 다른 정수. 즉 A, B, C라는 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정수인데 얘가 다음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9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3n이라는 식인데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a 곱하기 x-b 곱하기 x-c가 돼야 되고, 문제에서는 A, B, C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써지는 식들은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알겠어요?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고 A 따로 B 따로 C 따로가 완벽히 다 달라야 되는 식이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지. 그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려면 인수 정리를 이용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쌤이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미정계수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높은 확률로 0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고 x가 있고 n이니까 얘랑 만나서 다 지워지려면 요 x 자리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고, 실제로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보시면 27 빼기 27이 돼서 싹 다 지워지는 구조가 된다고. 알겠니? 이렇게 빨리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조립제법 쓰시면 되죠.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어떤 식이 나오냐면 x-3 곱하기, 자, 요 자리에 써진 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n이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왔어? 하나가 나왔어. 알겠니? 1차식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요 식에 써져 있는 게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얘를 다시 써보면 x-p 곱하기 x-q라는 형태가 되고 p와 q가 각각이 정수가 돼야 되는 건데 뭐랑 겹치면 안 되냐면 3이랑 겹치면 안 된다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찾는 게 뭐 하나의 식을 찾는 게 아니라 개수, 가능한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와 Q 자리에는 자연수, 즉 자연수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뭐 정수도 가능할 거고. 근데 정수를 대입했는데 3이랑 절대로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잘 봐. x 세제곱,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냐면 P와 Q라는 거야. 얘네들이 P와 Q가 되는데 문제에서 중요한 건 P와 Q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안 된다. 요거를 배제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데 요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정수근 문제가 되고요. 정수근과 플러스 부정방정식의 형태까지 들어가는 애가 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럼 가볼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P 플러스 Q라는 친구가 나오고 얘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돼요. 됐나요? 요렇게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몇 개 차이 난다는 거야? 3개 차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얘가 3개 차이 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P랑 Q를 곱합니다. P랑 Q를 곱해요. 자, P랑 Q를 곱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N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N이. 자, 그럼 이런 뜻이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야. 왜? N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N이 자연수잖아. 그죠? n이 자연수고 얘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야 돼? 55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될 거야? 음수가 돼야 되고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몇 개가 나? 차이가 3개가 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고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안 중요해요. 왜? 우리는 n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우린 n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에 따라서는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1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알았어? 그럼 우리는 그냥 P가 음수라고 하고 얘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맞아요? 얘를 양수라고 하고 얘를 음수라고 하는데 부호도 다 떼버리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표를 그려서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합니다. 자, P고요. Q라고 놓읍시다. 됐어요? P고 Q라고 놔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몇 개가 차이 나냐? 자,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죠. 됐니? 그래서 얘를 그냥 1이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요렇게 출발합시다. 근데 자, 1이랑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가능하죠. 그럼 n이라는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n이라는 값은 4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4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 숫자를 하나 늘려.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 숫자를 하나 늘리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두 개를 곱하시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n값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나는 n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n이라는 값이 1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야 돼? 쭉쭉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550이라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자, 쭉쭉쭉쭉 가볼게요. 쭉쭉쭉 가. 쭉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랬을 때 550에 근접하는 거죠. 그럼 550은 생각을 좀 해보면
25랑 20을 곱하면 얼마가 돼? 25랑 20을 곱하면 450 아니야? 아닌데 500이죠. 그죠? 그럼 25랑 20을 곱하면 500이잖아. 됐어? 그럼 20이랑 25는 근데 5개 차이가 나지. 그지? 나는 근데 몇 개 차이가 나야 돼? 3개 차이가 나야 된다고. 3개 차이가. 알겠어? 그럼 3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거에 근접한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그러면 21과 24겠죠. 마이너스. 자 요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가능할 것 같냐면 22랑 마이너스 25까지 요렇게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25랑 21을 딱 곱하잖아요. 이걸 딱 곱하는 순간에 550이 나와요. 근데 550에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돼? 총 22개가 돼서 문제에서 답을 여기다가 4번이라고 해서 찍었으면 틀리죠. 알겠어? 틀리다고. 왜? 아까 얘기했지. 3은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서로 다른 세정수기 때문에 P와 Q는요 절대로 3이 되면 안 돼요. 이미 3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풀었을 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풀고 나서 답을 4번으로 찍어서 틀린다고. 그럼 세상 제일 억울한 거야. 알겠니?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푸는 건 푸는 대로 풀었고 제대로 풀었는데 마지막에 조건 확인 하나 안 해가지고 틀린다고. 알겠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3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PQ가 3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22개 중에서 하나를 빼준 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23번. 금방 끝나요. 23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 잘 봐. 문제에서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정수 M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Q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지. 됐니? 맞아.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잘 봐. M4제곱 마이너스 2M3제곱 그 다음에 2M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15지. 근데 문제 봐봐. 문제에서 M이 1이 아니고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분모에 있는 게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가 분수식이잖아. 이 분수식이 뭐가 아닌 거야? 이 분수식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됐어요? 그러려면 이 분수식의 분모가 기하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분모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수가 되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분자에 있는 4차식 있죠. 그 분자에 있는 4차식이 각각 분모에 있는 m-1과 m 플러스 1을 뭘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지만 얘를 인수로 가져야지만 뭐가 돼요? 분모 분자가 약분이 깔끔하게 되면서 정수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약분이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m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0 빼기 15죠. 그죠? 그럼 0이 돼? 안 돼? 안 돼. 그지? 얘가 0이 안 돼. 1은.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가지고 0이 돼. 자, 그럼 이런 거네. 분자에 있는 식이 얘는 인수로 못 가죠. 0이 안 나오니까. 그럼 누가 인수야? 얘를 인수로 가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분자의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분자는 m 플러스 1 곱하기 얘가 m세제곱 마이너스 3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m 마이너스 15까지가 요렇게 나와요. 됐어? 그럼 잘 봐. 그러면 원래 분모가 뭐가 있었어? 원래 분모가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이 있었지. 그러면 이렇게가 약분이 돼. 지워져. 그럼 요것만 남아. 요것만 남는데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식이 정수가 돼야 되죠. 맞아? 그럼 이 식이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 자, 얘들아 봐봐. 얘를 이렇게 써볼게. 자, 어떻게 가냐면 m-1분의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m-1 곱하기 qx라는 식의 형태가 되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왜냐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니까. 됐어? 그럼 잘 봐. 그러면 요렇게 쪼개 요렇게 묶어.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 qx가 되고요. qm이라고 합시다. qm이 되고요. 더하기 m-1분의 r이 되거든. 근데 잘 봐. m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요것도 정수야. 맞아요? 얘도 뭐예요? 정수예요. 그럼 얘는 몫은 정수를 정수로 나눈 거지. 그러면 목도 정수가 나와. 몫은 무조건 정수가 나와. 그리고 뭐가 생겨? 나머지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은 뭐냐면 요 남은 형태가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이미 정수가 확정이야. 그러면 이 뒤에 써진 요 식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겠군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1을 대입해서 나누시면 조립제법을 쓰면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냐? 나머지가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다 구했어. 문제의 답은 m-1분의 마이너스 12 얘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얘가 정수. 그럼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최소값 문제에서 p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 대입하면 돼? 제로인가요? 제로 대입하시면 되죠. 아닌데 제로 아니죠. 미안. 제로가 아니라 13까지 갈 수 있죠. 13. 왜냐면 13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1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문제 정답 얼마다? 2다. 해서 4번인가요? 정답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는데 잘 봐봐. 내가 풀어준 거 보면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뭐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몇 개 빼고 뭐 14번이나 이런 거 좀 빼고 괜찮다는 거야. 알겠니?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 부족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간 단축하시고 아시겠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연습을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게 고1 친구들한테 제일 약점이야. 왜냐면 니네가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수학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됐죠? 네, 시험 보는 게 완전 느낌이 다르죠? 자, 정리들 잘 하시고요.